네, 안녕하세요. 갱스탁입니다. 자, 9월 1주차 주간 시황 분석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글로벌 이슈들 좀 긍정적인 이슈들 많이 있었는데, 자, 미중 무역 전쟁 이슈 먼저 짚어보면, 자, 일단 9월 1일부터 미중 상호 간 관세 부과가 시작되었고요. 자, 미국에서는 기존의 중국의 제품에 1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는데, 자, 중국에서 무역 보복을 예고를 했죠. 네, 마찬가지로 9월 1일부터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하면서 중국산 제품에 10%에서 15%로 인상된 15% 관세가 부과 시작됐고, 자, 중국에서도 미국산 제품 일부에다가 10% 관세 부과를 시작했습니다. 자, 요거는 예정되었던 이슈로 시장에 충격이 크지는 않았고, 자, 10월 초에 워싱턴에서 고위급 협상을 진행하겠다라는 발표가 나오면서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높아졌습니다. 자, 그러면서 뭐 글로벌 증시 및 국내 증시도 이번 주 뭐 상당히 좋았다라고 할 수 있겠고, 자, 글로벌 다른 악재들도 어느 정도 소화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홍콩의 캐리람 행정장관이 시위대의 격한 시위에 의해서 결국에 송환법을 공식 철회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러면서 홍콩 리스크도 어느 정도 완화가 되는 분위기인데, 자, 시위대는 뭐 5가지 조건 중에 이건 한 가지일 뿐이다. 나머지들도 좀 들어달라 하면서 시위를 계속 진행하겠다라고 예정을 하고 있는데, 자, 다시 한번 뭐 공항 점거 등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쪼록 일단 가장 중요한 송환법이 철회됐기 때문에 시위의 강도는 좀 낮아지지 않을까라는 예상과 함께 글로벌 리스크 좀 완화되는 분위기. 자, 그 다음에 또 10월달 말 되면은 또 브렉시트 이슈가 있죠. 자, 이번에 보리스 존슨 총리가 새로 취임을 했는데, 존슨 총리 같은 경우는 노딜 브렉시트 강경파입니다. 브렉시트 강경파인데, 이번에 영국 하원에서 노딜 브렉시트를 막기 위해서 브렉시트 3개월 연기 법안이 가결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일단은 3개월이 브렉시트가 연장이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높아졌고, 자, 존슨 총리가 바로 조기 총선안을 밀어붙였으나 이것도 부결이 되었고요. 자, 그래서 브렉시트 3개월 연기가 될 가능성이 조금 높아졌는데, 자, 상원에서 필리버스터 등으로 좀 방해를 할 수 있다라는 기사 있습니다. 그래서 상원 통과하고 그 다음에 EU와 협상을 통해서 3개월 연기가 된다면 브렉시트 이슈도 또 당시 조금 잠잠해질 수가 있겠는데, 아무쪼록 이 브렉시트 이슈도 좀 빨리 해결이 돼야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질 연기만 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좀 빨리 해결이 되는 것이 증시에는 또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측면이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자, 국내 이슈 살펴보면 글로벌 리스크는 전체적으로 상당히 완화되는 움직임 보였는데, 국내 경기 지표 자체가 지금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 8월 수출도 13.6% 감소하면서 9개월 연속 수출이 지금 감소되고 있고요. 자, 소비자 물가가 이번에 8월 달에 사상 첫 마이너스가 나왔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물가가 좀 떨어졌다는 얘기인데, 저는 뭐 체감을 전혀 할 수 없습니다만, 아무튼 8월 소비자 물가가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디플레이션 우려도 국내에서 조금 퍼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자, 그 외에 이슈들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대학 입시제도 검토해라라는 발언에 이번에 교육주들 최근에 급등하는 움직임 보여줬고, 자, 1.7조 원 규모로 AI 국가 전략 발표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인공지능 관련 종목들 또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올해 주식시장을 또 뜨겁게 달궜던 이슈죠. 아시아나항공 예비 입찰이 있었습니다. 자, 대기업에서 좀 참가를 안 했고요. 애경하고 미래에셋 대우와 HDC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 좀 참여를 하고, 그 외에 다른 펀드들 KCGI 등이 참가를 했지만 SK나 하나, GS 등 좀 대기업들이 예비 입찰에 참여를 하지 않으면서 반쪽짜리 흥행이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자, 이번에 태풍 링링이 지금 막 이제 한반도를 통과해서 빠져나간 것으로 보이는데, 자, 일부 피해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서울에서는 뭐 강풍이 불긴 했지만 아주 크게 뭐 태풍을 체감하기는 좀 어려웠으나, 또 서해안 쪽 지역들은 좀 피해가 있다고 하니까 아무쪼록 좀 피해복구 빠르게 됐으면 좋겠고요. 자, 다음 주에 ECB 통화정책회의 있습니다. 다음 주 우리 추석 연휴 시작될 때 통화정책 회의 있는데, 이번에 대규모 부양책이 좀 발표되는지도 상당히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에 뭐 원달러 환율 많이 내려왔죠. 1200원 아래로 내려오면서 1196.90원 마감했습니다.
자, 금주 주식시장 한번 보면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분위기 상당히 좋았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지난주에 이어서 2주 연속 좀 장대 양봉이 나오는 움직임. 자, 코스피는 2%대 상승 42포인트나 상승을 했고요. 자, 코스닥은 21포인트, 3% 이상 강하게 상승했습니다. 자, 이번 주 상승은 상당히 유의미한 상승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잠시 후에 차트 보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고요. 자, 다음 주 수요일입니다.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있는데요. 두 번째 목요일인 9월 12일이 추석 연휴로 휴장이기 때문에 하루 앞서서 9월 11일 동시만기일 있고요. 12일, 13일 목요일, 금요일은 추석 연휴로 주식시장 휴장하게 됩니다. 자, 주식시장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화면 코스피 주봉 차트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요렇게 최근에 한 2주 동안 강하게 상승하는 움직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상승이 조금 의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게, 자, 차트를 이렇게 놓고 보면, 자, 급락을 하고 나서, 자, 저항으로 작용을 할 수 있었던 1985포인트, 요 지점, 전저점 자리가 있던 요 지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자, 수요일 날 그 지점까지 올려놓고, 목요일 날 갭으로 그 지점을 넘어서 출발하면서 이제 저항을 돌파를 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항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한 2020선 정도 있습니다. 자, 금요일 날 고지점까지는 올라가지 못하고 살짝 음봉이 나왔습니다만 2020대 그 다음에 있는 전저점 자리라고 할 수 있겠죠. 요 지점을 뛰어넘을 수 있는지도 상당히 중요하겠는데, 자, 일봉상 약 61선이 지금 내려오는 자리이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차트를 좀 길게 놓고 보면, 자, 제가 이렇게 우하향하는 직선을 좀 그어볼 수 있다. 길게 봤을 때는 뭐 좀 이렇게 그어볼 수 있겠고, 또 짧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봤을 때는 4월 달부터 해서 이렇게 내려오는 선을 그어볼 수 있겠는데, 61선하고 지금 거의 비슷하게 내려오고 있죠. 그래서 요 정도 자리에 저항선이 좀 많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2010포인트 때부터 한 2050대 포인트 정도, 요 정도까지 위에 좀 저항선이 많이 있는데, 요 지점을 이번에 한 번에 뚫어내기는 좀 힘들 수도 있겠습니다만, 글로벌 이슈들이 좀 어느 정도 완화되는 모습 보여줬기 때문에, 자, 이번에 코스피 추석 연휴 지나고 나서 2020선, 뭐 2030선 요 정도 트라이 할 텐데, 요거 뚫어낼 수 있는지, 전체적으로 내리막을 걷고 있는 코스피 지수 뭐 지금 강력하게 반등할 만한 호재는 없습니다만, 그동안 많이 빠진 만큼 위에 저항선들이 많이 있는 것을 뚫어낼 수 있을지가 상당히 중요하겠고요. 자, 선물옵션 동시만기를 앞두고서는 일단 지수를 강하게 끌어올리고 있다는 것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코스닥 지수도 뭐 지난주 이번 주 흐름 상당히 좋습니다. 자, 지난주에 요 지점을 지금 돌파를 하지는 못했었습니다. 전고점 자리이자 좀 강력한 저항이 있는 것이 아닌가. 제가 지난주에 방송을 진행을 못했기 때문에 언급을 해드리진 못했는데, 자, 지금 요 자리, 요 자리 전 저점에 있었던 자리 무너지고 나서 거기서 한번 여기 부딪히고 하락하는 거 나타났는데, 자, 이번 주에 마찬가지로 월요일 날 거기까지 올려놓고, 자, 수요일 날 강하게 또 양봉 뽑으면서 지금 올려놨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뭐 코스닥, 코스피 모두 1차적인 저항은 뚫고 올라갔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은 한 650포인트 정도, 요 정도 자리에 좀 저항선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이는데, 아직 한 3% 정도는 더 올라갈 여력은 있어 보이고요. 자, 그 정도 올라간다면 뭐 그간 많이 오른 만큼 단기적으로 조정 나올 수 있다는 점도 어느 정도 염두에 두시고 투자 전략 세우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그래서 9월 들어서 이제 증시가 조금 빠르게 반등을 해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이제 다음 주에 22 통화정책회의 여기서 또 경기 부양책들 좀 나오는지 봐야겠죠. 자, 요게 있은 다음에 그 다음 주입니다. 9월 FOMC 있는데, 자, 7월에 금리 인하 내리고 나서 뭐 계속해서 금리 인하하겠다라는 시그널은 보여주진 않았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좀 금리 인하를 강하게 점치고 있기 때문에, 자, 이 시비에서 경기 부양책 발표하고 FOMC에서 또 금리 인하 한다면 추가적인 증시 상승이 가능해 보이니까 이 이슈들 관심 가지고 지켜보자 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는 3거래일밖에 없고 그 다음에 추석 연휴 휴장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한산한 시장이 이어지지 않을까 예상되는데요. 다만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 있으니까 시장 변동성 강하게 또 나올 수 있는 점도 생각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9월 1주차 주간시황 분석 방송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